두 학과를 통합해서 선발하는 26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5.3대 1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게 될 학생들의 수능 70% 컷 성적을 예상해 보자면, 안녕하세요. 미래입시 장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의 입시 변화와 그에 따른 합격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5학년도에서 합격한 학생의 재연작 그림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25학년도까지는 시각디자인과 19명, 그리고 서피스 디자인과 19명 이렇게 따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공별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26학년도부터는 이 두 학과를 통합하여 디자인 학과라고 명칭을 만들었고요. 38명을 통합 선발합니다. 시각디자인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학과인데요. 서피스 디자인과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서페이스 디자인의 줄임말이고요.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과 공간 디자인 과정 이 두 개가 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와 공간이 연결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는 수시 모집에서는 전혀 선발하지 않고요. 모집 인원 100% 전원을 정시 모집에서만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는 가군과 나군 그리고 다군이 있죠. 성균관대학교는 가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학생부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수능 성적 60% 그리고 실기 성적 40%를 반영해서 통합 선발합니다. 수능 반영 비율은요. 국어 성적 45%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의 평균 성적이 45%, 마지막으로 영어 성적이 1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는 감점으로 적용을 합니다. 수능 활용 지표도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국어는 표준 점수, 그리고 영어와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수능의 한국사는 감점으로 반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사의 등급별 감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감점을 하지 않고 5등급의 경우는 1점, 6등급은 2점을 감점합니다. 그런데 7등급은 5점, 8등급은 10점, 9등급은 20점을 감점을 합니다. 이 감점하는 범위가 수능 총점 600점 만점에서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7등급부터의 점수 폭이 매우 크죠. 학생들이 수능에서 한국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신경 안 쓰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은 6등급까지 가더라도 크게 감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7등급부터는 감점의 폭이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능의 한국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공부하는 걸 권장합니다. 수능 영어의 등급별 반영 점수도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미 등급별로 반영되는 점수가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요,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서 수능 시험이 치러진 후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그해 출제된 수능 영어의 출제 난이도에 따라서 대학에서 그 해마다 매년 점수를 다르게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학년도에서의 영어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를 넣어드렸는데요. 1등급은 127, 2등급은 1점이 깎인 126, 3등급은 124점이었습니다. 하지만 4등급은 101점, 5등급은 86점으로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3등급 이내 선까지는 크게 감점의 요소가 없지만 4등급부터는 점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2, 3등급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성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실기고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실기명은 기초실기소양평가라고 합니다. 실기 시간은 5시간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절지 2장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왼쪽에 들어가는 사절지는 정밀 묘사를 합니다. 제시물이 주어지고요. 그 제시물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연필로 묘사하는 거고요. 우측의 사절지에는 출제되는 주제어에 맞게 사고의 이미지화를 해야 됩니다. 2020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출제됐던 주제들을 넣어놨는데요. 25학년도에는 제시물이 크라프트 봉지였고요. 주제어는 자연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에는 주어진 크라프트 봉지를 보고서 연필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됐고, 우측의 종이에는 자연과 환경이라는 이 주제어를 크라프트 봉지를 이용해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색채 표현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23학년도에 시각디자인과에 합격했던 제자의 제언적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이 해에는 투명한 수정 테이프가 제시물로 나왔습니다. 이 소재를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묘사를 했고요. 우측의 사절지에다가는 이 소재를 가지고 감동의 순간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수정 테이프의 하얀색 테이프 라인을 결승선의 테이프 라인으로 표현하여서 감동적인 순간을 표현하였고 최초 합격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25학년도 서피스 디자인과에 합격했던 제자의 제언작입니다. 좌측에 들어가는 사절지에는 주어진 크라프트 봉지를 사실적으로 정밀하게 소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주어진 주제어가 자연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중에 고등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좀 나름대로의 자연과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여주었죠. 이렇게 하고 최초 합격으로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쟁률과 합격생들의 성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까지는 시각디자인과 서피스디자인과가 각각 19명씩 따로 선발했죠. 그래서 최근 2년간의 경쟁률을 보시면요. 시각디자인과는 4대1 선전으로 움직였고요. 서피스디자인과의 경우는 한 7대1에서 9대1 사이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공개한 성적을 보면요. 최종 합격생들의 70% 컷을 공개했는데요.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각디자인과의 경우는 100명 중에 70등의 성적은 87.75%였고요. 서피스 디자인과의 경우는 82.5%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함께 공개한 600점 만점 기준의 환산 점수로서 70% 컷은 376점과 369점이었습니다. 두 학과를 통합해서 선발하는 26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5.3대1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게 될 학생들의 수능 70% 컷 성적을 예상해 보자면 시각디자인과와 서피스디자인과는 매해마다 학과의 선호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100분위가 약 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민해 보자면 이 두 점수의 평균값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건 시각디자인과와 서피스디자인과가 통합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피스 디자인과를 지원하려고 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시각 디자인과를 응시하려고 했던 아이들 입장은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이 두 학과의 평균 점수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점수는 국어와 탐구의 100분위 평균을 85.7, 거의 한 86%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 합격을 위해서는 국어와 탐구의 100분위 평균이 87% 전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어는 물론 안정적인 3등급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4등급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노선의 점수로 83%라고 기록해 놨는데요. 25학년도 입시까지는 서피스 디자인과에서 실기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는 국어와 탐구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82% 또는 81%까지도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실기가 매우 좋았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디자인과와 서피스 디자인과가 합쳐지기 때문에 실기력이 매우 우수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수능 성적이 작년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의 점수는 약 8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100분위 성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요. 26학년도의 수능에서 국어와 탐구 성적들의 100분위들과 그리고 표준 점수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수를 환산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실기시험은요. 다른 대학들과는 조금 다르게 소묘 실기와 디자인 실기를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소묘의 경우는 연필을 활용한 사실적인 표현력이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공간 구성은 지향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히나 우측의 주제어를 표현하는 디자인 부분의 그림들은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처럼 사물들을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도출된 본인의 방향성을 갖고 습식과 건식 재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까지 같이 준비했을 때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신다면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